오늘 사연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연이 아닌가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사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꼰대님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도강 지역에 영끌 막차를 제가 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세 식구는 송파구에 전세로 살며 청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기에 언젠가 무조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맘 놓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전세가 1억이나 올랐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누구나 청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부동산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앱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봤습니다. 이러다가 영영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동산을 열심히 찾아 돌아다녔지만 서울 중심권 아파트를 사기엔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저희 부부 눈에 띈 게 노도강 지역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갭 투자는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인 줄만 알았는데 전세를 끼고 사면 부족한 금액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이 무조건 될 것이라는 말은 너무도 달콤했죠. 결국 전세금을 3억을 빼서 상계동에 30년 된 아파트를 매수했고 역세권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현재 집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집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마음을 졸였던 우리 부부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에 떨며 또다시 밤마다 앱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내놔도 몇 달째 연락 한 통 없다는 부동산 말에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지금이라도 가격을 더 낮춰 차익을 현금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뉴스와 유튜브를 보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도 불안에 떠는 우리 부부 꼭 좀 도와주세요. 뭐 최근에 뭐 영끌을 하셨다거나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같은 이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매물도 좀 늘어나고 있고 거래는 없고 또 급매물은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연일 좀 보다 보니까 네. 이거 내가 너무 막차 타가지고 하락 시기 때 이때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동산이 원래 그래요. 뭐 4년 전에 아니면 또는 10년 전에 집을 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도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똑같이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4년 동안 집값이 원체 높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거를 지켜보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 사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잘 샀다 못 샀다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원치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원치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조급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려요. 사도 불안하고 안 사도 불안한데 지금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항상 시기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시기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는 지역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과거에 돌아가서 2009년도에요. 판교라는 지역이 그때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판교라는 지역이 입주했던 당시에 부동산 다들 폭망하는 줄 알았어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 지역이 굉장히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죠. 시기는 안 좋은 시기인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지역 안에 6만 명 정도 되는 강남에서 그 이런 IT 쪽이라든지 벤처밸리 쪽이 판교로 이사 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네.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들어오면서 지역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시기와 상관없이 지역에서는 많은 수요가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전셋값은 매년마다 1억씩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면 매매값도 뒤따라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지금에 와서 판교란 지역은 20억짜리 동네가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집을 갖고 있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시기에 일희일비를 했다면 사실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2012년도에 판교에 30평대 아파트 5억 4천, 5억 5천, 5억 6천에 팔고 떠나셨던 분들도 상당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그때 내가 좀만 참았으면 지금 왔을 때 나는 자산 가치가 많이 늘려났을 텐데
항상 이런 고민들은 어떤 지역이나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뭐 노도강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선택을 뭐 잘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청자분, 사연자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충분히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금 시기에 취해서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지역을 믿어보셨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연을 보니까 사기 전에도 불안해 하셨어요.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인데 막연한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일단은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앞으로 신규 공급들도 여러 가지 원자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닥뜨려 가면서 신규 공급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러면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뭐이 사연자분에 대한 네.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제가 준비한 솔루션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노도강 일대에서도 이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1평짜리를 매수를 하셨어요, 실은. 근데 이제 네. 방송에서 몇 단지는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조정 시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시 회복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상계동이요. 네, 노원구라는 지역이 지금 5년 동안에 네, 얼마가 뛰었냐면 한 77.8% 정도가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 가격이 상승률로만 보면, 그러니까 상승한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상승률로만 보면 노원구 전체 지역의 상승률이 서울에서 1등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네, 지역인데, 요즘에 가격 빠진다라는 소리 들리죠? 네. 얼마 정도 빠졌다라고 지표로 나오는 게 0.01, 0.05, 77%가 올라가는데 이 정도에 빠졌다라는 게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에 많이 뛰는 지역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개발 계획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또 착공이 들어가고 네. 또 완성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그렇죠. 때 이 계획 단계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 보고 좀 가격이 올랐지만 착공이 들어가고 실제로 움직여지면 또 이때도 가격이 또 오릅니다. 뭐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크게 호재가 이제 GTX 신호선 호재가 있죠. 네. 바로 이제 창동역이 들어서고, 또 노원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바이오 단지 해가지고 병원이라든지 기업들이 들어서는 업무 상업 개발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둘 다 계획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GTX 신호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존의 GTX 노선들을 보면 A 노선이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A 노선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자, 특히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가 서울 외곽 지역에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GTX A 노선이 들어서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 33평짜리가 13억에서 14억 정도 시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착공이 되면. 근데 GTX 신호선은 내년 정도면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 역사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면 더 뛸 수 있는 지역이 창동 상계 일대예요. 그러면은 내년 착공이면은 올해부터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우리 사연자분도 조금 마음이 좀 덜 불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만 나오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그 특히나 이제 여기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주공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그 주공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30년이 됐다 보니까 재건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재건축이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까 그 노원에 있는 의료 복합 클러스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뭐 진행 상황이 뭐가 있나요? 아직 뭐 이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쉽게 뭐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지방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님이 때로 또 연임을 하시면서 이때 서울 이 25개 자치구의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공약들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 지금 뭐 노원 쪽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네. 바로 노원역 역세권에 있는 이런 업무 상업단지에 쾌속 추진하겠다.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재건축 사업도
빨리 진행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문제는 네. 창동 차량기지, 네. 차량기지를 이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GTX 쪽은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는 크게 뭐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네. 창동 차량기지 자체는 이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이거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동역 역세권에 있는 뭐 K-팝 아레나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그래도 지금 순차적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완공이 되면 실제로 얘기해도 관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좀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좀 느린 게 있지만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GTX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또 거기에 네. 재건축이 1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한 단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3개 조공 단지들이. 근데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돼서 정밀 안전진단 그리고 이런 게 통과가 되고 네. 또 구역 지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동네도 좋아지고 또 주택도 재건축 호지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지금은 매물을 내놔도 많은 분들이 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때는 또 이 다주택자 또 투자 소유자들이 집중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상계동 일대거든요. 그 금매물도 많이 소진될 거고 네. 또 조정된 만큼 다시 회복하거나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상계동 일대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보면 어떤 뭐 가격적인 우리가 좀 목표치라든지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구나 여의도나 강남이 있는 중심 쪽이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외곽이잖아요. 맞습니다. 요 외곽 쪽에 보면 은평구라고 하는 지역도 이제 GTX라는 게 착공을 하면서 네. 여기에 있는 집값도 한 14억 정도 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 여기는 업무 단지는 없잖아요. 없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14억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외곽이라고 봤을 때 강서 쪽에 있는 마곡지구 일대에 있는 것은 업무 단지가 생기면서 네. 뭐 현재 16억대 정도, 뭐 17억대 앞으로 여기도 뭐 완성이 되면 더 값은 올라갈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외곽이면서도 불구하고 GTX나 업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비싼데 네. 하물며 노원구라는 지역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GTX도 있고 여기에 업무 단지도 만들어지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중간값은 하지 않을까요? 14억에서 16억, 17억 이 중간값은 할 수 있는 지역 아닐까요? 최소한 보더라도 그 그렇죠. 가격은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이 지역은 재건축이 됐을 때 신규 단지가 오게 되면 저는 이 지역만큼 마곡지구 못지않게 네. 마곡지구는 GTX 없잖아요. 그렇죠. 9호선이 있지만 GTX는 없어. 여기는 또 GTX도 있고 네. 업무 단지도 있다면은 판교 쪽에도 과거에 그런 사례도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이라고 해서 대치동이나 개포동에 살고 있던 분들도요. 과거에 흔들렸을 때 버리고서 강북을 가시거나 용인 쪽에 가서 호되게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좋은 지역 버리고 한번 나갔다가요. 다시 그 지역 들어올 수 없는 경우들을 저희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부동산의 경험이 별로 없는 신혼부부이실 것 같고 사실 부동산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맞는 거고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져서 앞으로 미래가치 있는 지역에서 잘 사놓으셨다라고 저희 둘 다 모두 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분이 지금은 조금 괴로우실 수 있지만 우리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이런 걱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아직 좀 내가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 중간에 혹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나 우리 조범식 꼰대님이 영상 찍어서 빨리 노원구는 파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몇 번씩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더 길게 보시고 보신다면 충분히 내가 투자 잘했구나. 아까 판교처럼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 솔루션은 저희가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직접 제가 백부서라도 뭐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